자,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파이널 모의고사의 노동법 1, 노동법 2, 1, 2교시에 대한 해설 강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셨다는 전제에서 해설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출제를 했냐 좀 말씀드려보면 난이도 자체는 약간 중간 정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생소한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고, 좀 공부를 오랜 기간 해오셨고 충실히 준비했다 하는 분들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느껴진다는 취지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판례하고 똑같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시험 문제가 판례를 동일하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판례 사실관계를 조금 뭐 뺄 거 빼고 다시 또 추가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판단 기준 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취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대법원 판례 내용을 충실하게 한번 학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대법원 판례 내용 그대로 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출제했던 문제들은 중요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A급으로 손꼽히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름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도 있지만은 최신 판례도 있지만 그래도 몇 년 정도 한 2, 3년 정도 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 자체가 되게 중요도는 있냐 물어보면 중요도는 당연히 높죠. 근데 최신 판례 위주로만 좀 구성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는 패턴을 보시면은 특히나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에는 10년 전에 나왔던 몇 년 지났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도 했어요. 이전까지 우리 시험은 약간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좀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왔던 주제가 또 한번 나오진 않는다. 아니면 나왔던 주제 또 나왔던 적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같은 판례가 계속 나오진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직장 폐쇄가 3년 연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직장 폐쇄의 똑같은 법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주제에서 다른 판례들이 출제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시험 문제는 어땠냐면은 예전에 출제했던 논점 그대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시험 이 문제 나왔어, 이 판례 나왔어 그러면은 제끼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되면서 이제 공부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최신 판례 외에도 기출됐던 문제까지 또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문제는 나름 최신 판례 위주로 좀 냈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달달달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 해서 공부를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을 시작해보면,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요거는 설문부터 보시는 게 좋겠죠. 문제 풀 때의 나름 팁이라고 한다면은 뭘 묻는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뭘 묻는지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줄부터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읽으면서 감을 잡기보다는 다 읽고 난 다음에 물음까지 읽어야 명확하게 감이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읽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문제 읽고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은 그만큼 시간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설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쟁점을 이걸 묻는 거구나, 그러면 그 쟁점에 관해서는 판례 법리가 어떻게 돼 있지라는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읽으면서 바로 사실관계에 적용할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부터 가봅니다. 설문은 이렇게 1번, A 회사는 통신사업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자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했고, 통신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와 분리돼서 운영되니까 폐업과 동일하다.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주장하는데 주장이 타당한지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부의 일부 폐업이에요. 전부 사업부가 아니라 일부만 폐업해요. 그런데 사업부 폐업은 실제로는 원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회사에서 사업부가 3개 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접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체 회사가 폐업하는 거하고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원래는 일부 사업부 폐업은 폐업이라고 용어를 안 쓰고 이거는 긴박한 경상 필요에 의해서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폐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럼 이게 하나의 회사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냐를 구분해 보셔라 라는 취지의 문제인 거죠.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면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니까 전선, 중공업 주식회사를 순차적으로 합병했다.
합병 이전의 사업장과 생산 품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선사업, 통신사업, 재료사업, 중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전선, 통신, 재료, 중전기 이렇게 4개 사업부분이 있죠. 여기서 전선사업부는 전력선, 통신사업부는 통신선, 재료사업부는 기초소재를, 중전기사업부는 차단기 변압기를 생산한다라고 해서 각각의 사업부가 있고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좀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원래는 다른 회사들이었는데 하나의 회사가 요것들을 다 인수하면서 이렇게 사업부를, 장소도 다르다, 이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장소 다르고 생산 품목도 다르고 달리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줄 또 가시니까 2022년 6월 무렵에는 A회사는 그 산하에 전선사업본부, 중전기사업본부, 경영지원실을 두고 전선사업본부 산하에 전력사업부, 재료사업부, 통신사업부 등을, 중전기사업본부 산하에 변압기, 차단기 사업부들을 편제해서 두고 있었다. 각 본부 산하에 국내 영업담당, 해외 영업담당 조직을 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본부가 있죠. 본부 이렇게 있고 거기서 본부 산하의 변압기 사업부, 차단기 사업부 편제했고 또 본부 아래에 영업 담당, 해외 영업 담당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 경영지원실, 본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가 조금은 특이하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경영지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 소위 말하는 행정 업무 이런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업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업부서가 이제 전선, 중전기 이런 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안에 문장을 보시면은 각 본부 산하에 영업 담당, 해외 영업 담당 조직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린 이 조직이 아니라 영업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 있다고요? 현업부서 아래에 영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업부서, 본부라고 하는 곳들이 실제로는 그 아래에 영업팀을 두고 있을 정도의 별도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가보니까요. 수원의 전선공장, 통신사업부, 재료사업부는 안산 반월공장에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사업부별로 또 장소를 달리하고 있다, 이 부분도 보입니다. 그럼 장소가 다르고 그 아래에서 영업들은 각각 알아서 하고 이렇게 느낌이 오시면 어떤 느낌 들죠? 별도 회사 아닌가?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아래로 더 갈게요. 근데 A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A회사 법인을 기준으로 단일하게 작성하고 공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가 달리 운영되면은 이거는 껍데기만 같은 회사지 실제로는 독립된 회사처럼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회계를 달리 운영해. 예를 들면 전선사업부도는 전선사업부가 알아서 쓰고 벌고, 중전기사업본부도 중전기사업본부가 알아서 벌고 쓰고 한다라고 한다면 말로는 뭐 H회사라고 해볼게요. H회사라고 이름은 똑같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독자적으로 돈 벌고 독자적으로 돈 쓴다, 회계가 독립돼 있다, 이러면은 사실상 별도 회사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A회사 재무제표는 A 법인을 기준으로 단일하게 작성됐다라고 돼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별도의 회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회계로 처리하는 거구나, 별도 회사가 아닐 수 있겠네?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사업 본부장의 정결에 따라 각 공장에 근무할 직원의 모집 공고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하고 대표이사를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 상대방도 누군지 보셔야 됩니다. A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상대방이고 여기도 앞에 보시니까 본부장의 정결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자, 전선사업본부 안에 사업부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본부 아래에 사업부가 있고 거기서 본부장이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부장 이름으로 전선사업부 직원도 전선사업 본부장이 채용 공고를 내는 거고, 재료사업부도 전선사업 본부장이 채용 공고 내는 거고, 통신사업부도 전선사업 본부장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 인사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본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부 아래에 있는 부서들, 사업부 여기들은 결과